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주와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죠.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여전히 햇빛이 뜨겁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달라진 공기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주가주와 함께 하시면서 더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담비 같은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영주가주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주와 오늘도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이어서 영주 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는 이슈앤 토크, 그리고 오랜만에 시장 이야기 코너에서는 상인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주 돋보기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2025 을지연습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민관 군경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테러나 폭발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훈련은 정체불명의 테러범에 의한 국민체육센터 드론 테러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와 테러 진압, 인명구조, 화재 진화, 응급복구 등 실전과 같은 상황이 현장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진행된 여성예비군의 심폐소생술 시연은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예비군의 능력을 보여줘 참관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이번 훈련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사태 시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주 후생시장 한여름밤 낭만 버스킹이 영주 시민은 물론 주말 영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영주 FM 라디오 방송국 앞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여름밤 낭만 버스킹은 혼성 4인조 어쿠스틱 밴드팀 낭만시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어쿠스틱 낭만시대는 2025년 도시재생 주민제한 보조사업단체로 기타 공연과 오카리나 연주, 색소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추억의 명곡들로 관람객들에게 감미롭고 정겨운 통기타의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4인조 통기타 낭만시대의 한여름밤 낭만 버스킹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될 예정이며, 간식과 음료를 준비해 누구나 참석해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 주변에는 7, 80년대의 시간 속 여행으로 영주 근대 역사 문화거리와 체험관 등 버스킹 공연 관람전, 체험과 볼거리가 즐비해 있어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새로운 추억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탄소 중립 실현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2026년 목재 펠릿 보일러와 난로 보급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받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목재 펠릿 연료 보급을 확대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내년 보급 물량을 올해 미리 신청받아 올겨울 필요한 보일러와 난로를 제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급 대상은 산림청 인증 제품으로 주택용은 물론 임업과 농업 및 상업용,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용도에 따라 제품 가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영주시 산림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오늘 이슈인 토크에서는 지난 시간 영주 관광 활성화 방안에 이어서 오늘은 최현규 교수님 모시고 영주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히 영주의 아주 중요한 이슈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교수님 우리 ECN 토크 함께 하시면서 네. 첫 시간이었는데 아주 그냥 열띤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 뭐 좀 뭐라 하나 네. 좀 열정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영주 시민이니까요. 네. 당연히 걱정되는 게 많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민의 한 분으로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즘 뭐 지방 도시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 감소가 아닐까 네네네. 싶은데요. 우리 영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주의 인구 구조 변화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영주의 인구. 네, 뭐 이 인구 정책이 네. 이제 영주뿐만 아니고 네. 한국 전체에 대한 거, 특히 또 소도시의 지방 도시에 대한 거는 소멸지역으로 간다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뭐 연구하고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데 한 14억 대죠. 그런 데서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로봇을 만들어서 대리 임신하는 거, 한 1,900만 원 가는 거 만들었다니까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서도 각 나라들이 여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주시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 정책이 지방의 소멸도시에 대한 지원, 인구 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마련돼야 하는데 네. 보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1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70년대에 한 20% 불어서 제일 많을 때가 영주가 정점이죠. 1970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6만 85명이더라고요. 많았네요. 이 정도면 이제 내수시장으로 해서 투자라든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이런 N 무슨 학생들 좋아하는 핫도그하고 뭐 이런 데 있죠. 네. 햄버거 파는 그런 큰 유명한 회사도 오는데 그 인구 비율이 적으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74년도가 이제 최대인데 17만 5,444명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희망적인데 문제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24년도에 10만 100명. 네. 갈랑갈랑했죠. 네. 사실은 24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9만 얼마 됐다가 네. 정책을 좀 쓰니까 10만 갈랑 넘었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시에서도 더 이상은 어떻게 10만 넘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25년도에 9만 8천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가 하나가 고민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우리 영주의 인구가 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뭐 때문일까요? 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네. 인구가 전부 다 이제 서울로 다 몰려가죠. 그리고 투자할 가치라든가 내수 시장이 너무 적어 인구라 하는 게 첫째가 내수 시장이에요. 네. 그럼 경제가 살릴 방법이라 하는 게 내수 시장이 적으면 경제가 안 되니까 또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또 내수 시장이 더 적어지고 와,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악순환이 되는군요. 되고 네.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 의식이요. 좀 개방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영주의 주민등록만 되면 고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주 시민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뭔가 또 타지인 취급하는 이거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영주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영주가 고향으로 생각하도록 있는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도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면 네. 오늘 이제 둘이서 하니까 시간이 있다면
봉화 같은데 옆에 동네가 네. 그것도 한 23년도에 2023년도에 300명 되다가 25년도에 2만 8천 쯤 되더라고요. 네. 평균 연령이 한 59세쯤 되니까 이제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40% 이상이 노령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하나 합쳐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합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화합 문제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일단은 내수시장을 좀 캐파를 한 12만 얼마 13만까지 키워놔 놓고 또 어떻게 또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어떠나 싶고요. 이 걱정들을 왜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조선시대의 그 고을원님 있죠. 지금 같은 네. 시장 군수죠. 네. 7대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호주들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집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7대 의무 중에 네.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지금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은 이 점에 좀 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우리 참 영주 MBC FM 방송과 같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방 네.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가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뭐 막아야 되겠지만 네, 네. 일단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인구 유입이 됐을 경우에 한두 뭐 어떤 주변에서 외지인이 왔을 때 그게 뭐랄까 좀 좋지 않은 말로 좀 외지인들을 좀 따돌린다 뭐 이런 예, 예. 느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인구 유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럼 뭐 여러 가지 일자리, 주거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걸 찾아요? 예, 뭐 일단은 주거 부분이에요. 주거.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특히 오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는 뭐 집을 줄 수는 없겠지만은 공공임대 정책을 써서 아주 작은 돈으로 써 들어오고 결혼을 하면 그 주거의 환경들이 이제 원룸이나 쪽에서 투룸이나 쪽으로 가고 또 애기 하나 놓으면 뭐 쓰리룸에서 애기 둘 놓으면 포룸으로 간다든가 네. 그 시스템 상에 자동으로 되도록 영주에만 네. 주소가 두고 있으면 네. 당신네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뭐 신청하기보다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어느 선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우선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교육 문제라든가 또 여자분들이 어떤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보장을 하도록 기업체에서 네. 아기를 놓고 뭐 1년, 2년 뒤에도 복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해주고 강화시켜야 되고요. 또 출산이 좀 출산. 연령이 좀 33세인가 뭐 좀 네. 늦어졌어요. 옛날 네. 같으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33세가 되면 결혼하고 아기 놓고 뭐 한 2명, 3명 놀라고 하면 40대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지원 정책, 뭐 다양한 뭐 저 의학적으로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뭐 예, 주거, 예,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예, 예. 인프라가 좀 구축이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데 물론 우리 시에도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뭐 지금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 그렇죠? 상으로 이제 되어 네. 있어야 되죠. 자동으로. 네, 시대적으로 좀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보완해서 그렇죠, 그렇죠. 유출을 막는다든지 인구 유입을 좀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처럼 저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유출되는 거, 예. 영주시를 떠나는 부분들을 좀 떠나지 못하도록 예.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떠나는 게 결혼 전에도 떠나는 경우가 네. 있고 결혼 후에도 떠나는 결혼 전에는 이제 일자리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여의치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네. 그 일자리를 알아서 지원해주고 해주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어딘가를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아기를 낳았을 때 결혼하고 했을 때 그 돌봄 시스템 자체가 좀 뭐라 하나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게 주는 저는 생각이 주가 어디냐면 보건소. 보건소라 하는 게 보건소. 의학적인 부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보건소에서 네. 아기를 놓으면 그 산후조리원 가나요? 네.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자꾸 돈만 그냥 주고 그냥 편하죠. 돈만 주면 그게 주는 혜택에 비해서 그 돈을 갖고
산후조리원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편하니까 그냥 돈 준다 그래도 100만 원 준다면 200만 원 이러지 말고 실제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산후조리원까지를 보건소 쪽에서 해줘야 좀 더 이게 안심 놓고 시스템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는 뭐 아기를 놓으면 국공립 같은데 우선권. 국공립 뭐 이렇게는 좀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게 다자녀 가구에는 좀 우선권을 줘가지고 국공립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죠? 네.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시스템을 좀 더 보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가가는 거는 네.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아파트 내에 네. 어떤 1층이나 경비실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 근처에 있는 1층을 확보를 해서 네. 거기에 있는 유아 교사 한 명하고 할머니들 있죠. 혼자서 케어하면 안 되니까 네. 할머니들 한 명하고 어린이 한 명에 유아 교사 한 명 할머니들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 아파트에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퇴근해가지고 오면 바로 케어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놓이죠. 아무래도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해야 영주를 떠나기보다는 영주에서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일자리 할 수 있고 아까 앞서 말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뭘 신청해서 하지 말고 이제 애기 놓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다자녀 가구 이 가구 되면 집을 자동으로 얻게 되는 시스템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혜택을 기본적인 혜택 주차에서부터 뭐 주차 공간에서부터 공공시설 평생교육원에서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걸 혜택 주는 거를 기체 생활수급자라 그 뭐 많이 혜택이 있죠. 기초생활. 네. 그 수준 레벨을 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카드 하나만 어린이를 놓으면 뭐 어린이 한 명, 두 명이든 어떤 카드를 딱 주면 그 카드만 영주시에서 각종 하는데 내밀면 네. 각종 혜택이 있으면 자긍심도 상당히 높고 이거 이 참 영주에 살만하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걱정이 되니까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네. 공감하시나요? 네, 네, 네.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네. 육아하는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그럼요. 근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네. 워킹맘들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파트 주변이나 네. 주택가 주변에 그 네, 네, 시니어 그 돌봄이라든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활용을 좀 네, 인력을 네. 활용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들이 유출이 되는 것들을 그렇죠. 좀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좀 네, 더 네, 네. 섬세하게 지금도 그렇죠. 물론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교수님 요즘에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영주에 많이 늘고 많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예, 하나의 뭐 중요하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그런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지원도 되는데 네. 이 다문화를 이제 좀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되어 보면 네. 역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주 사람들이 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간중간에 영주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주 한국 문화라든가 영주 문화라든가 영주에 대한 시스템에 이 정보를 주면서 친교를 가져야 돼요. 그 자기들끼리 이 그룹을 만들어 주면 우리 생각에는 자기들 나라 와서 친하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결혼을 또 이렇게 해외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하는데 이게 교육적인 남편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차별화를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각자의 차별화.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끼리 이 교집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간에 누가 해줘요? 그 역할들을. 이 한국 사람들이, 영주 사람들이 중간중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예, 역할. 그렇죠. 다문화에다가 자꾸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케어해주고 중도 역할을 해주고 해줄 분들의 영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영주시에서 좀 제공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좀 정말 제2의 고향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이주 여성들과의 어떤 문화 교류를 위한 그렇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예, 있죠.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양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인삼축제 할 때도 그렇죠. 와서 축제 안에 그 부스를 만들어서 맞아요. 어떤 역할을 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문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 지역이 타족하고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런 인구 감소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뭔가 좀 차별화된 건 뭐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네. 시스템 하에요. 네. 본인들이 요구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다문화든 다자녀 갖고든 간에 영주의 주소지가 딱 옮겨지는 순간에 이들이 장기적으로 영주에서 안착해가지고 고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몇 가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본다면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보니까 네.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금방 했는 신혼부부와 아기 놓으면 또 가는 평수와 이게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를 딱 해가지고 출산을 한 명 됐다, 두 명 됐다, 뭐, 그 공공 임대주택이 A, B, C가 있다면 A에서 B로, B로, C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해줍니다.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시에서 자동으로 시스템 되어 있는 그렇게 다른 것도 멀티플하게 스텝업이 되도록 이게 딱 해놔야 돼요. 시스템으로. 그러면 정말 영주 좋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독일에도 다자녀 가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 가족 수당이 한 명, 두 명이 스텝업이 큽니다. 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뭐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다자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유도하는 게 있고 일본에도 보니까 이자녀 이상이 이제 이건 또 기촌하는 건데 이제 기촌을 당기는 건데 이자녀 이상 기촌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외국에 다자녀가 오면 식구가 많이 없습니까? 2명이 오는 게 아니고 4명이 오고 5명이 오잖아. 공공 임대주택을 주는데 임대주택이다. 일단 집을 주는 건 임대주택을 줘요. 임대 아주 싸게 해가지고 그냥 주는데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영주에 살면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군요. 그렇죠. 집을 줬는데 금방 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기간을 좀 기간 10년만 여기서 하면 이제 산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집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략이네요. 유혹 전략으로 그렇죠? 되죠. 프랑스에 보면 세 자녀 이상들이 지방에 얼마큼 살면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정책인데 수도권에 진입할 때 아파트와 그런 우리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거기 혜택을 주는 게 그렇게 한 10년이면 10년 그거라도 이 시골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아파트 받기가 힘들죠. 내가 지방에 가서 10년 와서 영주 와서 10년 살면 서울에 아파트 살 수도 있다. 이런 정책들. 보장이 되니까. 예, 보장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0년 산다 보면 인구가 정책이 되니까. 한국에도 이제 물론 있죠. 수도권 다자녀 공급 전략이 있는데 보니까 12대 1, 많을 때는 50대 1 이러니까 혜택이 안 돌아갈 때가 있죠. 어렵네요. 완전히 제공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조금 뭐 다른 나라에서 조금 낮은 것 같고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이런 혜택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 이 모든 것들을 영주에서는 좀 돈 주는 정책보다는 딱 애기 놓으면 산후조리원 보건소에서 영주시 보건소 산후조리원 관리를 딱 해가지고 또 아기를 한 1년 키우고 회사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복직할 수 있도록 그 회사와 또 교섭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뭐 다른 데하고 뭐 돈 주는 데 있죠. 네. 그런 데보다는 좀 차별화된 정책이 좀 안착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요. 네.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원해주면 음. 한 달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네. 이제 저는 뭐 그거 좋은데 네. 그거보다는 네. 요새 1+1 네. 이런 게 더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영주 우리 이게 행정 지역이 이제 서로가 협력이 돼야 되니까 네. 국회의원 지역이 어디 됩니까? 영주, 봉화, 영양이죠. 네. 이거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이 세 군데서 열 어때요? 한 달 살기보다는 여기서 열 좀 살아보고 시골에 막상 며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옮겨가면서. 옮기면 세 군데를 보고 네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으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세 군데 가니까 네.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저는 듭니다. 교수님 짧은 생각이지만 네. 영주에 살아야 되니까 네. 영주의 인구잖아요. 네. 영주 지역에서 예를 들면 네. 시내에서 네. 일주일 예. 또 일주일은 저쪽 안정에서 일주일 그것도 또 아주 좋죠. 풍기에서 또 그것도 일주일. 제 한 곳에 살게 하지 말고. 무섬에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아주 해서 좋아. 그것도 제 좋은 생각이죠.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좋고, 그 시스템도 하고. 네. 그러면 3+3. 요 시스템은 A를 선택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달에 한 달 뒤에는 B도 선택해보고, 3+3을. 예, 그런 것 같아요. 참 저희가 뭐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웃으면서 이렇게 네. 뭐 말하는 네네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 어렵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뭐 정책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모습으로 아무튼 생각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본다라는 것도 그것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정말 영주에서 머물고 싶을 정도로 나 이곳에 살고 싶다. 잠깐 놀러 구경 뭐 아니면은 관광 왔지만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살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이 좀 더 뭔가 보완돼야 될 부분을 그렇죠. 좀 보완해서 편의를 좀 일자리라든지 뭐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시민 의식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육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장이 될 수 있으면 말씀하셨던 오토매틱처럼 예. 자동화 예, 결혼하면 바로 예, 아이를 예. 낳을 수 있고 아이가 낳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장되니까 그럼요. 요즘에는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걱정되니까 육아 때문에. 근데 육아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그럼요. 도움이 해줘야 될까요?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좀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뭐 혹시 교수님 오늘 뭐 인구 정책 우리 증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더 고민해본 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뭐 혹시 다른 정책을 타 지역과 다른 정책을 네. 내라 하니까 네. 낸다면 저는 그 영주에 참 소도시에 양대학이 있습니다. 경북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네. 대하고 동양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각 대학들이 평생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많습니다. 네. 평생 교육에. 네. 그러면 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또 학력이 물론 전문대학 학력을 안 갖고 계신 분은 더욱더 좋고 갖고 계신 분도 어차피 평생 교육이니까 네. 자격증을 따는 게 많아요. 미용에서부터 하다못해 파크 골프 뭐라 하노 심판 자격증까지 네. 각종 자격증도 들어온 자격증부터 대학에는 그 자격증 국가에 인정받는 자격증을 따는 시스템들을 네. 전부 다 좀 수합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걸 시스템을 좀 더 그걸로 대학으로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건 대학에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외지 온 사람들을 해주면 이 사람들에게 안내를 또 해야 돼요. 뭐 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대학 쪽에서 새로 온 사람이 인구 유입이 돼서 주민등록이 딱 되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걸 대학에다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대학에서 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돈은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반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주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다. 자격증이 필요하다. 제빵 기술 자격증이 필요하다. 뭐 저기 딴 학력도 좀 필요하다. 네.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4년까지 다 있어요. 옛날에 2년 만에 전문대학인데 네. 요새는 4년 시스템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면 교육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주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턴을 대학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원료 식구가 금방 되죠. 네. 대학이라는 시스템에 자기가 큰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네. 그 시스템에서 보호해 줄 거고 안내해 줄 거고 케어해 줄 거니까 그러면 금방 영주 시민으로서 녹아나지 않겠나. 그러면 뭐 풍기 또는 뭐 동양대학 특성에 따라서 하고 경북전문대학 특성에 따라서 유입되면 줘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평생교육원에서 연구해서 제공한다면 금방 영주 시민으로서 녹아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영주가 이게 만약에 5만 밑으로 가면요. 네. 이게 정말 내수 시장이라고 없습니다. 아파트 다 현대 2차 사는데 그 다 비어야 돼요. 맞아요. 영주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예, 그럼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영주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럼요.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정말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예, 혹시라도 우리 인구가 더 줄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 ECN 토크에서는 오늘 최현규 교수님 모시고 영주의 인구 증가 정책을 주제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 혹시 뭐 시민 여러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거 인구 정책은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뭐또 시민들이 네. 영주에 인심 좋다, 네. 살고 싶다 이거가 첫째예요. 아이고 그 동네 가니까 뭐 타지 사람들 이런다 하면 네. 사실은 다른 조건이 좀 되더라도 못 오니까 네. 외지 사람들 외국인들 오면 좀 정석껏 좀 보살펴주고 네. 안내해주고 우리 고향 사람이 되도록 아예 여기가 제2의 고향이지만은 1의 고향보다 더 정이 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 저희들이 욕심은 좀 20만 원인데 한 15만까지는 증가시킨다면 내수 시장이 충분히 뭐 이렇게 뭐 애들 뭐 먹는 거 있죠. 네. M자 이래 노란 거 들어있는 네, 네. 그런 회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화 시스템도 좀 더 좋은 것들이 투자가 되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 함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사는 기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사람 없이 도망가는 데가 뭐 행복하겠습니까? 찾아오는 데가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5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토론하고 또 인구 유입을 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인구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인구라는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어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와 또 직결된 그런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주가 이제 관광을 넘어서 네. 머물고 싶고 그렇죠. 또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살기 좋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해질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셔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의 상인분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또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사연을 만나는 시장 이야기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풍기 인삼 홍삼센터에서 상인 회장님 박진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풍기 인삼 홍삼센터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항상 상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단순한 이익만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풍기 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풍기 인삼 홍삼센터는 뭐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고 익히 또 외부인들도 많이들 찾는 곳이죠.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이곳 시장을 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시장은 벌써 시장이 지어진 지가 20년의 세월이 흐른 곳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풍기를 방문하시면은 꼭 저희를 찾아주시는 1등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항상 이곳에 들르시면은 투어 같은 가족들에게 즐길 수 있는 가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르셔서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은 감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뭐, 가족들 단위로도 많이 오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즐길 거리도 있다 하니까 네, 한번 들러보시고. 저도 뭐 매장을 가끔 찾습니다만은 매장이 뭐 여러 곳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풍기 인삼 홍삼 센터는 매장은 45개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층에 한 개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층에는 식당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2층 건물로 가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상인 교육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상인들 교육을 해서 항상 가서 친절하게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을 위한 교육장이 또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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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 수시로 또 받고 계시군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가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인삼 세척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해서 인삼 세척실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무료로 세척해 가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가서 어느 날 인삼을 사러 갔더니 세척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실 세척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척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손질하기가 수월한지.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상품을 또 이렇게 선물할 때 우리가 세척을 간단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선물할 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기 인삼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인삼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명품인 우리 풍기 인삼을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어떻게 다른지. 네. 이 풍기 인삼이 유명해진 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인삼이 재배가 시작된 곳이 이곳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고지죠.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동의보감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풍기 인삼은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일교차가 월등히 커서 내용물이 더 단단하고 효능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일교차가 크죠. 사포닌 함량도 아주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타 지역보다 보관도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내용물이 네. 충실하니까. 네. 그리고 사포닌 함량도 높아서 아마 이 풍기 인삼을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사포닌 함량이 높다. 맛도 물론 품질도 다르지만요. 또 먹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향도 짙고 그렇죠. 다릅니다. 네. 풍기 인삼을 드시면 아마 맨 처음에 한 분은 이런 클레임까지도 주셨어요. 이건 인삼이 아니다. 고구마다. 왜요? 이게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사과처럼 해가지고 당분 자체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져가셨는데 이건 인삼이 아니라 인삼을 먹으면 쓴맛이 나야 돼.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있다. 그 정도로 달더라. 네.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우리 풍기 인삼은 또 알아주는 명품 인삼입니다. 역시 또 우리 영주에 뭐 풍기에 인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소백산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 소백산 자락에서 사포닌 함량이 아주 가장 높은 그런 향과 맛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풍기 인삼입니다. 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그 인삼을 구입하고 싶은데 또 가격은 어떤지 또 어떤 품질을 구입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좀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분기 인삼을 네. 구입하는 최적기는 10월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가 최적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삼은 뿌리 식품이라서 이 인삼의 뿌리가 실뿌리가 완전히가 들어가는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이 되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아, 인삼 지금이 자체는. 딱 적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들 가서 풍기 인삼 홍삼 센터는 네. 자체 내에서 인삼 경작까지 같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풍기 인삼 홍삼 센터에 와서 구매를 하고 하시면은 아마 같은 가격대면은 질과 양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삼을 사러 간다 네.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인삼을 살 건지 아니면 어떤 인삼을 살 건지 홍삼을 살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엑기스를 살 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네. 가능하면은 한 자리에서 고르는 맛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풍기 홍삼 센터에 가서 한번 네. 상담도 받으면서 직접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풍기 홍삼 센터에 인삼 홍삼 센터에 상인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상인분들의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시장 이야기 코너에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 FM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풍기에서 부모님과 함께 명인 인삼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박수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약 20년 전 30대의 젊은 나이에 인삼 사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요. 아버지는 고객분들께 좋은 품질의 인삼과 홍삼 제품을 드리기 위해 한결같이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영업시간을 고객과의 약속이라 여겨 늘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고객분들을 맞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객 한 분 한 분 편안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매사에 정직하고 정성을 다함으로써 고객분들의 만족도를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성실함과 신뢰, 또 어머니의 친절함과 정직함의 땀방울이 쌓여 지금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시는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2호점 확장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을 튼튼한 인삼 뿌리처럼 지켜온 부모님께 존경을 다하며 저 또한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을 무기로 함께 가게를 운영해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인 인삼사는 국내산 6년근 인삼만 취급하며 몸에 좋은 홍삼액과 홍삼 농축액, 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재산인 요즘 시대에 좋은 인삼, 홍삼 제품으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명인 인삼사는 늘 웃는 얼굴로 변함없이 이곳에서 고객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사연을 듣고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홍삼액과 홍삼 농축액에 한해서 선착순 10%를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명인 인삼사에서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인분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박수정 씨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소개해 주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 박수정 씨는 네. 저희가 자란 마을에 같이 하고 있는 1년 후배의 딸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렇죠. 후배가 되겠군요. 네네. 지금도 네. 같이 저희와 같이 상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럼 박수정 씨가 잘하는 걸 옆에서 봤겠네요. 네.
한마디로 막 저희들이 같이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어머,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아기들하고 저희 아들하고 다 같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품성이 어릴 적부터도 아주 착하고 고단나 보다. 그죠? 네. 보시면은 네. 항상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 네. 어디가 찡그린 얼굴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 얼굴 보고 가면 아마 시집도 잘 가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했답니다. 아직 미혼이시군요. 네. 네. 이런 이제 성실함과 어떤 정직함으로 20년 정도를 그동안 가게가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네. 이렇게 묵묵히 이어오신 게 부모님을 본받아서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박수정 씨도 그동안의 어떤 노력의 결실로 2호점을 또 열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어떤 고두신 성품 때문이 아닌가 싶고 정말 이런 것들을 잘 그동안 옆에서 곁에서 봐와오면서 헛되지 않게 고든 그런 삶을 이어오시면서 손님분들께 고객분들께 항상 친절한 마음을 또 잘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의 주인공 박수정 씨 부모님도 또 회장님이 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어떤 분이셨어요? 네. 그 방금도 가서 언급했듯이 네, 네, 마을의 1년 후배입니다. 네. 1년 후배인데 네. 그 선배한테 너무나 잘해요. 선배한테 해가지고 하면은 네. 해가지고 너 죽어 그럼 죽는 신용까지도 하고 하는 그런 후배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후배들도 가서 보듬어서 열심히 가서 마을 일도 가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네. 그래서 역시 부전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전 여전.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고객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상인분들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불친절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으세요, 그죠? 한번 나쁜 짓을 해도 웃는 네.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네. 보면은 항상 웃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늘 웃는 얼굴로 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죠? 20년을 지켜온 그 미소 여전히 끝까지 그렇게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박수정님 네처럼 20여 년 이상을 또 지켜오신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또 뭐 그런 가게를 이어오는 곳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저희 이 분기 인삼이 시작된 것이 한 지금 매장하고 생겼는 게 지금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네. 20년이 되었는데 네. 이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신 분이 3분의 2 이상이 넘으십니다. 이 매장 안에 네네. 아까 45, 6개 네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와, 그러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인데 네네. 대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분기에 살아있는 역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 사연에서 홍삼액과 홍삼 농축액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홍삼액과 홍삼 농축액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차이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홍삼액이라 하면은 네. 인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듭니다. 네. 홍삼을 만든 것에 다시 물이라든가 다른 걸 첨가해서 홍삼액을 파우치에 담아놓은 것이 홍삼액이 되고요. 그 홍삼액을 가지고 다시 졸여서 조청처럼 만든 것이 홍삼 농축액입니다. 말 그대로 농축시킨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요즘은 전에는 인삼이라든가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는 가서 홍삼을 만들게 되면은 인삼에 없는 성분이 10가지 이상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인삼 제품을 많이 안 하고 홍삼을 만들어서 홍삼 제품으로 가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가장 간편한 것은 홍삼을 만들어서 홍삼 전과를 만든 후에 다시 꿀을 가서 거기다 첨가를 시킵니다. 네. 첨가를 시킨 후 그것을 썰어서 홍삼 절편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절편을 가지고 휴대도 간편하고 드시기도 편하고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요즘 가서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간편한 것들을 네, 선호하는군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농축액과 액기스 같은 걸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중에서 농축액을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먹기가 이렇게 어떤 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먹었는데 한 입 먹었을 때 와, 내 건강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향도 입안에 감돌면서 전체가 다 그 홍삼의 그 향이 번지면서 갑자기 힘이 불끈 나는 느낌 들는 정도로 정말 건강이 좋아지겠다. 그 다음에 농축액도 먹어봤지만 그 액기스라고 하나요? 네네. 그 포에 들은 거. 네네, 포에 그것도 들어가죠. 괜찮았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과? 네. 정과도 또 이렇게 손님들 오셨을 네, 음식에 때 안주로도 많이 쓰시고 술 하십니다. 안주도 네. 좋고 또 간편해서 절편이니까 먹기도 네네. 좋았고 네. 흐름이 없어서 네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오는 것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게 네. 제일 선호하시는 게 뭐냐? 네. 일단 간편하게 드시는 네, 걸 간편한 좋아하십니다. 거. 네, 그래서 바로 잘라서 한 번에 쭉 싸서 드시는 네.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야 점점 좋아진 게 그럼요.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것들도 선호하나 보다. 네네. 누구나. 대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있는 부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부인분들이 왜 안 좋아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것을 믿고 너무 많이 드세요. 뭐를요? 술을 많이 드세요. 아 남자분들이 네. 아 농축액이 그리고 그만큼 나서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쌩쌩해져요. 아, 예, 이 저 숙취에도 네. 좋군요. 피로 회복이라든가 아, 너무 그게 믿고 또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 가서 먹지 말라고 일부러 가서 아. 남편은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또 부인분들은 그거 사지 말라 자꾸 가서 그렇게 네, 하시는 분 뭐 것도 봤습니다. 우스할지 좋아할지 그러게요. 우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에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로 회복에는 좋습니다. 네, 피로 회복에 좋고 네네. 저도 그건 느꼈습니다. 네. 피로 회복에 좋더라고요. 예, 예, 이제 좀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네. 예, 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에 왜 할인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끔씩 또 요 센터에서 할인 행사를 좀 하나요? 네네. 어떻습니까? 센터에서도 네. 수시로 10% 할인 행사를 네.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구매를 하실 때 1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 구매할 때 10% 받고 네네. 또 그리고 나서 네. 요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또 환급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 환급할 때 네네. 있어요. 만약에 10만 원을 다시 샀는데 거기서 만 원을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네. 이제 9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거기에서 다시 또 10만 원을 삽니다. 네. 10만 원을 사면은 거기에 대한 다시 10%를 다시 또 돌려줍니다. 그러면 20%를 네, 할인 행사를 하니까 이때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결국은 20%를 우리가 혜택을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온리 상품권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사연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사연을 또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사연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풍기에서 25년째 인삼을 판매하고 있는 태성인삼댁 문경옥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2대에 걸쳐 인삼 재배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삼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둘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허약해 1년 절반 이상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답니다. 인삼보다 좋은 감기도 한번 앓았다 하면 천식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호흡기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면역을 기르는데 인삼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1년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홍삼액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병원을 끊었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 건강은 어디에 내놓아도 걱정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아, 이래서 옛날부터 인삼이 영약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태성인삼은 항상 정직과 믿음으로만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노력한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풍기나 풍기인삼 홍삼센터에 오시면 저희 태성인삼사 꼭 찾아오세요. 저희가 정성껏 다려놓은 홍삼차 한 잔씩들 대접해 드릴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25년을 시부모님과 함께 2대에 걸쳐서 인삼 농사와 또 판매로 맥을 이어오고 계신 태성인삼사의 문경옥 씨 사연이네요. 허약한 아이에게 인삼과 또 홍삼을 먹이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연이네요. 근데 인삼이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저는 인삼과 홍삼을 먹인다는 얘기는 사실 잘 못 들었거든요. 네. 괜찮은가요? 지금 1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만 2세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른 먹는 양의 한 4분의 1 정도 네. 정도가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신 그런데 아이들이 네. 냄새하고 맛이 이상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네. 하시냐면은
달달한 꿀이 있죠. 네. 꿀과 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거, 새콤달콤한 거, 그것을 같이 섞어서 먹이면 아주 잘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인삼이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인삼은 피로 회복에 제일 네. 좋습니다. 피로 회복. 네. 네. 그리고 집중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좋고요. 이게 요즘 치매 같은 거 그런 것도 예방에도 효과가 지금 치매 있겠- 예방에도 네, 도움이 네,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혈당 조절을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아우 좋은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네.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체질 개선을 시켜주는 가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좋은 건 네. 원기 회복까지 좋습니다. 원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좋은 인삼과 홍삼 여러분들 우리 뭐 몸을 이제 보호하는데 이제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예, 이렇게 오늘 사연 보내주신 두 분 사연도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주셨지만은 인삼 재배도 하시고 또 인삼은 보통 어떤 계절에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맘때 이제 인삼을 많이 이제 심는 건가요? 네. 파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가을에는 네. 그 심지를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이제, 파종은 이제 봄에 하게 됩니다. 봄에 하고 네네. 수확은 이제 가을 10월부터 10월부터 네. 아까 하신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재배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인삼 재배는 네. 이제 이른 봄이 되면은 봄 자체에서 해가지고 인삼 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서 거기 보면 씨앗이 있죠. 네. 빨갛게 익어나온 거. 네. 네. 그 씨앗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 채취를 하는데 그 해에 심는 것이 아니고 그 해 지난 다음에 이듬해 봄 일찍이 심어서 네. 봄에 가서 이제 싹이 터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나온 거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아주 우수한 종자만을 다시 또 골라 선별을 하게 됩니다. 선별한 것을 이제 봄에 되어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 땅에 심어서 5년이나 6년을 키워내게 됩니다. 대신 근데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네. 노하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정성도 가미가 되어야 그렇죠. 되고요. 올해는 작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아직 뭐 이제 캐봐야 알겠지만은 네네. 여름에는 또 올여름에 엄청 더웠고 네. 또 햇볕이 네. 쬐다 보니까 뭐 어떤 농작물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걸 좀 탔다 벌써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타기도 하나 보죠? 아니요.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위로 해가지고 뻗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늘막이라든가 전부 다 어장을 다 만들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음지에서 다 키우기 때문에 네. 가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지에서 키우는데도 네, 불구하고 올해는 유난히 또 햇볕이 강해서 네. 또 일부 농가에서는 조금 타기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근데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인삼은 이제 물하고 아주 상극이라서 네. 물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물이 있게 되면은 자체가 해가지고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군요. 네. 또 비도 또 이렇게 네. 좀 좋은 비가 건 많을 때는 아니에요? 가서 해가지고 잘 안 되시니까. 그렇군요. 네. 또 인삼은 또 신선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리 작물이라고 해서 그 보관할 때 좀 까다롭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관하면 우리가 좀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궁금합니다. 되게 가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가서 보관을 하고 하지? 네, 가서 네. 걱정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걱정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삼을 그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 냉장고에 보관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러냐? 네.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은 2주를 못 버팁니다. 2주부터 시작하면 벌써 해가지고 안에 물러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집에 보통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 가지고 계시죠? 있죠. 네네.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2달 정도는 거뜬히 가서 가지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세척을 한 인삼, 네. 세척을 하지 않은 인삼 어떤 게 더 보관이 오래 갈까요? 보관은 세척을 안 하신 게 더 오래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네네.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네네네. 좋다. 네. 그리고 만약에 김치 냉장고 없으시다.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일단 인삼을 다 씻으셔서 네. 바깥에다가 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말려서 수분을 가서 날리신 다음에 네. 냉동실에 보관하셔가지고 드시면은 또 오래 보관하시고 드실 수 있을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네. 좀
공기가 네네. 좀 차단될 수 있도록 신문지에 좀 잘 싸서 보관하면 더 네. 오래 보관할 수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도 보통 가서 신문에 해가지고 보관하신 대로 그 상태로 보관하시면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요즘에는 그 인삼으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삼액 말고도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있던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젤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젤리도 있고 또 홍삼 들어간 홍삼 젤리, 홍삼 캔디, 캔디, 네. 스틱도 다음에 있고 건빵도 나오고. 건빵. 네. 아, 예. 홍삼 건빵. 건빵도 맛있던데요. 있습니다. 되게 바삭바삭하니 아주 애기들 네. 아주 좋아합니다. 그거는. 네네네. 아, 그래도 아주 과자가 비스켓 같은 네, 것도 네.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홍삼 그 어떤 액체가 좀 들어간 거죠. 네. 맛이 나더라고요. 네네. 홍삼이라든가 이제 분말이라든가 그게 다 그런 첨가가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첨가가 되어 있어서. 네. 아, 예. 자, 홍삼 풍기 홍삼 인삼센터에 그 조합원들이 또 매년마다 이렇게 또 수익금 일부를 인제 양성 장학금으로도 이렇게 내고 있다는 훈훈한 미담도 있던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부끄럽습니다. 아, 하여튼 그 네. 저희들 작은 정성을 네. 영주시에다가 가서 네. 이게 일부를 가서 저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17반 그 네네. 상인분들이 저희 모아서. 거둬서,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가서 있는 우리 터전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보자. 그래서 해가지고 조금씩 거두어서 네.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참, 상인 여러분들도 또 훈훈한 마음들이 우리 밝은 미래를 위해서 또 힘이 돼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자, 끝으로 앞으로 우리 풍기 홍삼 인삼센터를 찾아주실 많은 그 고객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분기 인삼 홍삼센터는 네. 고객분들이 편하게 쇼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100% 아니 1000%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홍삼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만족할 수 있는 상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풍기 홍삼 인삼센터에 들으셔서 향긋한 그 홍삼차 한 잔 또 마시고요. 또 든든한 인삼 제품들도 저렴하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추석 특집으로 풍기 인삼 홍삼센터의 다른 이야기들을 또 만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진현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작은 힘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소식과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 담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 편집 김준영, 작가 김보경, 진행의 박소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